양력을 다 소개 못 드리는 거는 너무 양력이 많으셔서 나중에 조갑제 닷컴으로 들어가시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해주십니다.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 6.25를 체험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어릴 때 나이 6살에 6.25를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반공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은 공산주의를 직접 체험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또 그 공산주의를 거부하고 행동으로서 발로서 일종의 투표를 해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반공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는 것은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휴전선 지역을 관광을 하시면서 아마 이 고향을 넘어다 보면서 아마 착잡한 마음을 많이 가지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왕 여기 올 것 같으면은 좀 일찍 출발하자 해가지고 광화문에서 12시에 출발을 해서 중간에 식사도 하고 저 임진각도 들리고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저 나름대로 안보 관경을 하고 왔습니다. 이 근방에 와보면은 늘 느끼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분단된 상태에서 남북이 무장된 대결 속에서 또 이념 대결도 해가면서 휴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전쟁 중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여기 오면은 비로소 느낍니다. 꼭 무슨 토치카를 보고 느끼는 것이 아니고 이 근방의 이 분위기가 사람을 좀 이렇게 우울하게 만들기도 하고 짓누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문수 지사 만나면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이 서울 북방의 경기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낙후된 곳이다. 그래서 이 안보 때문에 가장 희생이 많은 곳이다. 그래서 일종의 규제 감옥이다. 이런 이야기를 저도 아주 귀에 못이 박힐 것처럼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와보니까 그 김문수 지사가 한탄하는 게 실감을 하고 왔습니다. 저는 여기 오기 전에 그 임진각에 들렀습니다. 참 오랜만에 들렸는데 그동안에 눈에 보이지 않던 게 또 새롭게 보였습니다. 1983년 10월 9일 날 그날 일요일인데 지금 그때는 버마고 지금은 미얀마로 불리는 랭군을 방문하던 전두환 전 대통령을 죽이기 위해서 북한 공작원이 그 아웅산이라는 미얀마의 독립투사 묘소를 참배할 때 거기에다가 폭탄을 장치를 해가지고 원격조종으로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17명이 죽었습니다. 그 17명은 그 당시에 한국을 이끌고 가던 장차관급의 아주 우수한 엘리트였습니다. 비서실장 한병춘 씨, 외무장관 이범석, 그리고 경제부총리 서석준, 그리고 경제정책을 전두환의 경제를 성공하도록 만든 그 김재익이라는 경제수석 비서관 등등 17명의 장차관급 엘리트를 죽인 것, 폭사시킨 것이죠. 폭사시킨 것. 요 짓을 한 게 김정일이었습니다. 바로 김정일이가 직접 명령을 했습니다. 그 기념탑이 거기 순국 외교사절단 기념탑이 임진각 공원에 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요런 말이 새겨져 있었어요. 이게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미얀마를 출발해가지고 김포공항에 내려서 발표한 대국민 성명 중에 한 구절을 새겨서 이렇게 돌에다가 써놨습니다. 아무리 사악한 무리가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더라도 우리의 숭고한 평화와 전진을 향한 의지는 결코 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상당히 예언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악에는 악으로 대하지 않겠다. 악에는 선으로 대하겠다.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악한 무리가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더라도 우리의 숭고한 평화와 전진을 향한 의지는 결코 꺾이지 않을 것이다.
이때 왜 김정일이가 저런 무지막지한 테러를 했느냐. 특히 외국을 방문하는 자기 같은 민족의 국가원수와 그 측근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것은 자기 얼굴에 침받는 거 아닙니까? 민족적 양심이 요만치만 있으면 그런 짓은 안 하죠. 국내에서 뭐 죽이고 하는 거는 그건 뭐 분단 상태에서 이해한다 하더라도 외국을 방문하는 동족의 대통령을 따라가가지고 죽이려고 한 이거 세계 테러 역사에서 이런 비도덕적인 게 없습니다. 그 순환을 당한 바로 그날, 그 다음날은 10월 10일 전두환 대통령이 그날 여기 밤 자정의 무렵에 내렸습니다. 내려서 반드시 응징을 할 것이다. 혼을 내줄 것이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사악하게 나오더라도 우리는 평화를 향해서 나가고 전진을 향해서 나가겠다. 이렇게 아주 어른스럽게 선언을 했어요. 그때 왜 테러를 했느냐 하면은 서울 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1981년에 바덴바덴에서 우리가 88 서울 올림픽 개최권을 따내니까 김정일이는 야 이거 큰일 났다 해서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요걸 깽판치겠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외교적 군사적 총동원령을 내립니다. 테러만 해도 3번 있었지 않습니까? 83년 10월 9일 그리고 우리가 아시안게임 바로 일주일 전에 1986년에 또 김포공항에서 테러를 해가지고 그때는 5명이 죽었습니다. 바로 1년 뒤 87년 11월 29일에는 김현희를 보내가지고 중동에서 그 근로자들이 3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고향을 찾는 고향으로 오는 그 비행기를 폭파시켜가지고 대부분이 중동 근로자인 115명을 죽이게 한 이 3차례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테러를 했습니다. 그래도 서울올림픽은 성공했어요. 여기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대로 평화를 목표로 해가지고 벽을 넘어서 인류의 평화, 공존, 화합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 해가지고 서울올림픽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게 김정일이가 못된 짓을 해서 막으려고 했는데 서울올림픽이 성공하니까 어떻게 됐느냐. 거기에 소련도 참여하고 중국도 참여하고 동구 공산권 국가도 참여해가지고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이후에 12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한 올림픽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이 무렵에 공산군에서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그 1년 뒤에 바로 20년 전 바로 이맘때 1989년 11월에서 2월 이 무렵에 동구 공산권 국가들이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헝가리, 베를린 장벽 무너지고 그 다음에 체코가 민주화되고 불가리아, 루마니아에서는 김일성을 닮아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전체주의를 운영하던 차우세스쿠가 마누라하고 도망가다가 잡혀서 그냥 현장에서 사살되는 동구 공산권이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공산권이 무너지니까 김일성이가 믿고 있던 소련, 중국은 이미 개혁개방으로 가서 D가 없어져 버렸어요. D가 자기를 뒷받침하던 공산권이라는 이 경제 다리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경제가 나빠지기 시작하고 또 김일성, 김정일이는 그때는 실권을 김정일이가 갖고 있었습니다만은 서울올림픽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도 뭐 해야 되겠다 하고 낸 꾀가 그게 죽을 꾀가 됐어요. 무슨 꾀냐? 세계 청년 축전. 이거 아무도 모르실 겁니다. 세계 청년 축전이 요새 어디에서 개최되는지 아마 관심도 없으실 거예요. 그걸 무슨 이벤트라고 89년에 유치를 해가지고 그 준비하기 위해서 평양시를 뭐 리모델링 한다 이래가지고 한 50억 달러를 썼습니다. 낭비성 투자를 했어요. 그것도 북한이 망하는 하나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올림픽을 망치기 위해서 이렇게 테러를 해가지고 나쁜 짓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결국 누구의 무덤을 팠느냐? 바로 김일성, 김정일, 북한 정권의 무덤을 자기들이 파버렸습니다.